깜빡깜빡하니까 촬영을. 보자. 이게 이제 함수에 대한 것이 그렇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봐봐. 1, 2, 3 있고 1, 2, 3, 4가 있고 1, 5가 있고 1, 2, 3, 4가 있어.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거고 g에서 w의 함수가 이거야. f고 g예요. 근데 나는 어떤 함수를 구해주고 싶은 거냐면 g 합성 f, f 합성 g에 대한 g 합성 f에 대한 함수를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있는 게 먼저 가잖냐? 얘가 먼저 가고 그다음 나중에 f가 갑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혹시 이렇게 됐단 말이다. 그럼 이 합성을 시켰단 말이야. f가 가는 것을 다시 가는 형태로 이렇게 합성을 시킨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어떤 함수가 되든 얘가 이제 이렇게 되든 그 값으로 간단 말이다. 근데 어떤 값이 보내지지 않아요? 이 값 있잖냐. 이 값이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 합성함수로서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로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fx의 치역을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 치역이야. 이 치역이 무엇의? f의 정의역. 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만 합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합성함수의 이 정의되기 위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f 합성 g가 아니고 여기서는 g 합성 f로 했으니까 f의 무엇이 정의역이 g의 치역에 f의 치역이 g의 뭐에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제 부분집합으로 표현했잖냐? 너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공역을 쓸 때 반드시 집합으로 써야 돼요. 오케이? 집합 기호로 써야 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한 형태다라는 것은 집합과 집합을 연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집합을 연결시킵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그럼 이제 봐봅시다. 얘를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대한 치역이 이 f에 대한 치역이 이 치역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축이 x는 2라고 놓아주면 이 값은 마이너스 2인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네요. 이 정의역이 g의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값 2k-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범위가 나누죠. k가 이쪽에 있을 때랑 k가 이쪽에 있을 때로 나누어서 처리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k가 2보다 더 작으면 k를 대입한 것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 우리가 나오는 함수니까 이것에 대한 치역은 k를 대입한 값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라는 값이 되거든. 그래요? 얘가 어떤 범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정의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2k 첫 번째인 경우를 해봤더니 2k-3보다 무엇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게 돼. 마이너스 6k 플러스 5가 이것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요? k는 뭐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돼서 이때의 범위는 얘입니다 라는 걸 구해줄 수 있네. 첫 번째. 그 다음 당연히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두 번째는 k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의 범위를 체크해 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지 않냐? 최소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뭐보다? 2k-3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봤더니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범위가 없지. 최대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 있잖냐. 먼저 가는 함수가 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G의 정의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그것 말고는 정의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너희들이 문제 될 건 없어서. 왜 이거 안 물어보지? 이거랑 이거에. 봅시다. 뭐 다뤄야 될 게 너희들이 좀 많아. 이런 것들은 좀 할게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함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했단 말이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게 1대1 대응도 똑같은 소리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꾸로 보냈을 때 함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는 거잖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1, 2, 3 4, 5, 6이면 얘가 이제 두 개로 가는 값이 있으면 거꾸로 보냈을 때 함수가 안 돼. 이게 안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어떤 형태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남는 형태가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1대1 대응이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거거든. 얘가 0하고 3을 지나치는 이 함수인데 A에서 B로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K값은 최소한 뭐보단 작아야 돼? 2분의 3보다는 더 작아야 돼요. 그렇지? 2분의 3보다는 더 작아야 돼. 그리고 대응돼서 이 나오는 함수의 값 있잖냐. 그래요? 이 대응돼서 나오는 함수의 값은 공역 안에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를 넣었더니 어떤 값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하나가 4, 5, 6 있는데 이게 다른 값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값으로만 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범위가 어떤 범위 안에? 시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돼요. K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K의 제곱 마이너스 3K가 뭐보다? K 플러스 12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K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는 이 값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와. 함수가 어떻게 하면 정의가 될까 라는 얘기잖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안 보내는 값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방금 저거에서 같아야 응? K를 지웠을 때 함수값하고 K 플러스 10이랑 같아야 된다. 오케이. 이건 같아야 되네요. 아니, 요게 같아야 되겠네요. 오케이? 지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게 되어야 1대1 대응이니까. 오케이? 다음은 까지 한 문제가 있었는데 없어요.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함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끼리 어떠한 방정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합성하고 함수의 방정식을 같이 얘기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건 방정식이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 자체를 합성함수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자체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근데 이 함수 자체를 문제로 해결해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그냥 네모라고 넣고 F 네모가 1이 되는 이 네모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F 네모가 1이 되는 이 네모를 구했더니 뭐하고 뭐가 나와요? 0하고 2분의 3이 나와. 0하고 2분의 3이다. 그러면은 fx가 이게 네모였잖냐?
이 네모가 뭐가 되는 값이랑 0이 되는 값이랑 2분의 3이 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값이랑 2분의 3이 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몇 개가 생겨요? 3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와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여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얘도 똑같은 형태야.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잖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똑같이 무엇으로 놓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네모로 놓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f 네모가 되는 이 네모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럼 fx가 y는 x랑 교점이 되는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야. 이 값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네모가 fx니까 얘가 뭐가 되는 a가 되는 b가 되는 c가 되는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이것도 당연히 이게 두 개예요. 증가하는 형태니까 살짝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네 개고 두 개가 있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살짝 증가한 형태도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를 너희들이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이것도 이제 이러한 함수를 구해 주세요라는 게 조금 다른 형태거든. 방금 전에 방정식이었고 이것을 함수가 만족하게끔 만들어 주세요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전에 방정식 문제부터 풉시다. 이것은 방정식이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를 똑같이 무엇으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네모가 되는 이 네모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f 라지 x가 이 마이너스 라지 x와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건데 이 y는 이 직선 있잖냐. 좋아. 어쩔 수 없어. 운전해야 돼. 이불 덮어. 그걸로 가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이 두 함수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이 라지 x가 되는 게 이제 네모가 되는 게 어떤 값이면 이 알파가 되는 값이랑 베타가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알파는 0하고 1 사이의 값이고 베타는 1보다 큰 값이니까 총 몇 개의 실근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3개의 실근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같은 게 등장했을 때 같다라고 놓고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느낌이 좀 달라. 지금 이거 있잖냐. f에다가 fx를 합성시켰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냐면 실제로 쪼개서 이것을 역함수처럼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범위를 다 쪼개서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fx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왜?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오케이? 근데 이것처럼 바라보는 것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있었으면 이것에 대한 역함수는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거든. 오케이? 얘만 있었으면 이것에 대한 역함수는 이걸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얘만 있었으면 이것에 대한 역함수는 이렇게 구해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얘만 있었으면 이것에 대한 역함수는 얘로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까만색 그래프하고 이것에 대한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아. 범위를 나눠서 생각했으면 이렇게 해결해도 충분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무엇을 구해주세요?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개수를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빨리 푸는 건데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것에 대한 어떤 함수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합성함수를 그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범위를 나눠서 거기에다가 식을 싸그리 다 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해설제에 너무나 자세하게 소술이 돼 있어. 해설지 보면 너무나도 자세히 소술이 돼 있어. 내가 혹시 합성함수가 조금 쉬운 거는 그렇게 해줄게. 오케이? 근데 이제 이같이 좀 복잡한 것은 그냥 이거 이용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나눌 거야. x의 범위를 몇 개로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 2분의 1로 줄 거고 2분의 3이라고 그냥 줄게요. 그냥 줄게. 오케이? 그냥 이렇게 줄 거야.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x 0부터 2분의 1까지를 구할 거고 2분의 1부터 1까지를 구할 거고 2분의 3까지를 2까지를 나누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거든. 그러면 x의 값이 이렇게 변할 때 fx의 값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1차식일 때, 그러니까 직선으로만 표현됐을 때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해. 나머지 형태들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0부터 2까지 갑니다. 라는 게 보여. 첫 번째가 0부터 2까지 갑니다. 라는 게 되거든. 그러면 이 f 합성 fx라는 그래프는 0부터 2까지 가는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정확히 4등분돼서 이 그래프 개형이 그대로 그려져요. 그래서 얘가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대로 그려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 갑니다. 라는 것은 2분의 1부터 1까지 갑니다. 라는 것은 2에서 뭘로 가요? 1로 가요. 오케이? 2에서 1로 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여기에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돼. 그 다음에 1부터 2분의 3까지 가는 형태는 1부터 2분의 3까지 가는 형태는 1에서 2로 가요. 1에서 2로 가.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1에서 2로 가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절반만큼 올라갔다가 0까지 내려오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잖냐? 2에서 0으로 가요. 2에서 0으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이 종합해서 그려버리면 나한테 1이 있고 2분의 1이 있고 2가 있고 2분의 3이 있어요. 절반의 값을 줄 건데 1이고 2 너무 높게 주냐? 좀 낮게 주자.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대충 맞아.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 얘도 뾰족뾰족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 그러죠. 그러면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 y는 x, y는 x가 아니네. y는 x랑의 교점의 개수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너희들 어차피 대충 그릴 거니까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거에 대한 함수식을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다라는 거라면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나는 못 풀 것 같아. 아무튼 너희들은 한번 열심히 식을 한번 써봐. 안 되겠시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합성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 다음 봐봅시다. 잠깐 내가 넘어간 게 있었는데 어떤 함수들을 할 거냐면 특이한 함수 형태들을 한번 다뤄볼 거야. 이 함수에 대한 형태를 다뤄볼게요. 오케이? 이 함수에 대한 형태야.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형태를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는 게 편하냐면 숫자를 대입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편해요. 메가스터디다. 너 이거 사놓고 계속 가방에 넣어놓고만 다니고 있지? 며칠째? 오늘 산 거 맞아? 뭐라고? 우리 집으로 시켰어요. 왜? 진수가 설정해. 현수 집으로 설정이 돼 있어? 왜?
아, 같이 써? 그래. 열심히 듣고 있어? 저 6% 늘었어요. 기세가요 잠깐만. 6%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6%면 지금 너희 맞아요. 7월 나 어제도 초에 10일쯤 시험이 끝났다고 가정해보면 몇 개 봤어? 7월 야, 나 6시간 봤어. 6시간 전에 봤어. 8월 15일까지가 나 3시간 넘었구나. 야 6%면 너무 소소하잖냐. 7월 10일 전화고 한 8월 102번? 아니 102번이야 지금 102번 다업도 나 재미없던데 그 방학 시작하고 있어요. 나 너희 듣고 있어 지금 아 오케이. 야 너희들 내가 며칠 전에 8월 15일 고3 애들이 강조하는 인강 선생님을 내가 조사해 왔는데 윤도영 없었어요? 윤도영 이제 없대. 저희가 그래서 생물을 찾아야 알려드렸잖아요. 너희 저번에 말해줬냐?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윤도영이라고. 빨리 말해보세요. 나온 동의하는 이거 너희가 조사한 거였냐? 너희랑? 아니 선생님이 전에 목요일인데 말해주세요. 아 그래? 아 이거 내가 열심히 조사했어. 또 바뀌었어요, 근데? 아니야 오늘 밤에 또 물어볼게.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 화학은 고석영 아유 아니 빵인데 나그 사람이 뭘 모르 그리고 생물은 윤도영인데 윤도영이 지금 촬영 안 하신대. 아 윤정이 요즘 알긴 한동철. 한종철? 오케이 이거 내가 다시 물어봐 볼게. 고3 애들한테. 한동철이구나. 화학을 고소공에서 김준으로 바꿔줄게 정훈도 바꿔 정훈도 그 다음에 뭐야? 좋은 거 이렇게 진짜 그래 알았어. 지구는 오지훈, 오지훈 물리는 백이범, 이거 맞지? 국어는 강민철이고 수학은 배나온종, 야 좀 그 김동욱 아니야? 김동욱 김동욱이야 영어는 영어는 얘들이 안 듣는가 봐. 영어는 이명아. 이명아 근데 얘들이 안 듣던데? 이형 맞아 영어는 얘들이 듣는 애들이 없어. 안 들어도 어 영어는 잘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인강을 들으면 지금 6%면 좀 심각한 상황이야. 영어는 알겠어? 지금 한 20%는 와야 돼요. 영어 이름이 너무 생각보다 안 누가 영어 이름 나. 야, 내 친구 영어 이름 모르면 무슨 알겠어? 나 영어 듣기 20%는 와야 돼. 그러니까 조금 널널하게 듣고 있다라는. 10% 들으려면 개념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 백이면 전체가 60강이에요. 아니 106%면 진짜 한 9강 드는 거 아니지? 무려 6강 들었어.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계획을 잘 짜봐. 나도 6강 드는 거 알겠지? 너희 다 인강 듣는 친구들 많지? 과학은 지금 인강 많이 듣지 않냐? 물리들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지금 20%가 달성 안 된 친구들 있지 않냐? 올려드리는 거 학원 숙제도 안 해온 친구들 있어. 뭔지 알지? 학원 숙제는 했냐? 도로에 원래 별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니들처럼 숙제 안 하는 애들 성견 처음 봤어. 아, 했어? 했는데 온 거예요. 뭐라고? 안 오려고 했는데 온 거예요. 자랑이다. 담이 저한테 버스 안 온다 했어 자랑이죠, 자랑. 게임하는 안 온다 했어 내가 꼭 가야겠다 해서 온 거예요. 근데 네가 숙제를 해야지. 안 오려고 했으니까 안 했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보자. 숙제 해와. 봐봅시다. 봐봐.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이 함수는 일단은 방금 전에 이 합성하는 함수를 그려봤잖냐.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얘를 치환해서 처리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 두 번째.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직접 대입해서 함수의 형태를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되면 너희들이 이 함수의 형태는 어떤 형태다 라는 것을 외우고 있거든? 그럼 그 외워서 그거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 2, 3에서 1, 2, 3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모든 원소가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일단, 1이 1로 갔을 때는 무조건 만족해요. 그지? 1이 1로 가면 어차피 이게 1이 되고, 얘도 1이 되니까, 같은 값이 되네. 라는 게 되잖냐.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1이 2로 가는 경우예요. 혹시 F1이 2로 갔어. 그 F1이 2로 가면 F2는 일로 가야 얘가 일렀을 때 2가 됩니다. 라는 게 돼요. 2는 2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것을 다시 또 정리해보면, 얘가 혹시 3으로 간다라고 하면 3은 3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 다른 값으로 갔어. 그럼 이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됩니다? 1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개수를 기준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개수가 3개야. 3개야. 그러면 얘는 몇 개가 있어? 함수가 1개가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2개야.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지.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 둘 중에 하나로 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1개예요. 그럼 이 자체로 그냥 다 몰리는 거야? 이게 총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뭐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세줄 수 있어. 함수의 개수는 첫 번째 f 합성 f에다가 fx가 같아지는 이 경우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것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방금 전에 써봤던 이거야. f 합성 fx는 fx가 되는 경우가 있고, f 합성 fx는 x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2번 갔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라는 게 돼요. 1, 2, 3, 4, 5가 있으면 1, 2, 3, 4, 5가 있으면 2번 갔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얘는 뭐 어쨌더니 3번 갔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1에서 2로 가고 2에서 4로 갔더니 4에서 다시 1로 돌아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아니면 뭐가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궁금해지지 않냐? 4개짜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4번 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 그럼 4는 2의 배수도 있잖냐? 그러니까 4번 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형태, 이거 하나랑 1, 2, 3, 4, 5, 1, 2, 3, 4, 5면 이렇게 2번 갔더니 자기 자신으로 오는 형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가던가. 오케이? 그러니까 순환되는 형태가, 우리가 이제 이게 합성되기를 얘를 6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잖냐. 이게 자기 자신이 되겠대. 6번에서 자기 자신으로 오거나 3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오거나 2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오는 형태, 1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오는 형태를 기준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형태는 이 형태 아니면 이 형태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자.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볼 건데, 봐봐.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서로 엇갈리거나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를 보냈는데, 1, 2, 3, 4, 5에서 1, 2, 3, 4, 5를 보냈는데, 엇갈릴 수 있는 게 2개씩 잡을 수 있거든? 무조건 하나 남아.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는 반드시 존재하겠네요. 그래요? 기억은 맞아. 그럼 니은 봅시다. 얘는 어떤 원소야? 어떤 원소면, 얘는 방금 전에 우리가 했기를 어떤 원소가 이것을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 근데 혹시 다른 값으로 갔으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로만 다른 값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값으로 갔으면 3은 3으로 가는 형태만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혹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여기 2개 있어. 나머지 원소들이 갈 수 있는 게 2 아니면 3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2 아니면 이렇게 3으로만 이렇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2번 합성했더니 fx가 되는 형태는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로만 보내줄 수 있거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쩔 수밖에 없어요. B로 가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한 개라도 있으면, 혹시 한 개라도 자기 자신 아닌 게 됐어. 그럼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로밖에 못 보내졌냐?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어떤 원소가 이거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3번 반복되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3번 반복되는 형태가 있거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크로스 되는 형태는 안 돼. 이거 그냥 넣어볼까? FA가 C라고 하자.
FA는 A는 그냥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러면 A는 C라면 C는 C인 게 존재해요.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값으로 이렇게 간다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값들로만 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1, 2, 3, 4, 5가 있으면 1, 2, 3, 4, 5가 있어요. 어떤 원소가 이렇게 되겠대. 그냥 하나가 있어. 나머지 원소는 어떻게 되는가 상관없지.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된가? 이거 아니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근데 얘가 뭘로만 바꾸면? 모든으로 바꾸면 이것은 성립해요. 오케이? 모든으로 바뀌면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3번 가서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2번 엇갈렸으면 가다 말아버리지 않냐? X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요?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으로 바뀌면 이것은 틀린 명제가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너희들이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학교 시험에서 똑같이 모든 어떤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함수 방정식이라든가 함수의 합성으로 나름대로 처리되어 있는 형태들 있지 않냐?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정리해 봐야 돼요. 오케이? 아까 써놨던 바로 이 형태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어요? 다음 보자. 이제 쭈루루 풀자. 봐봅시다. 요 보자. S에서 S로의 함수 중 1대1 함수인 것만 고르세요 라고 했네. 1대1 함수는 어떻게 보이는 건가?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뭐야 정의가? 뭐야? x의 값이 하나일 때? 아니 x 원화가 x와 다르면 y 원화가 그거예요. x1이랑 x2가 다르면 x1과 x2가 다릅니다 라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오케이? 이것의 대우명제도 참이다라는 거면 무엇이 일정하면 함수의 값이 같으면 그때의 x의 값은 유일합니다 라는 거야. 하나의 함수의 값에 하나의 x의 값만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이게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mn도 하나밖에 없나?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냐? 이것도 하나의 함수의 값이 결정이 됐어. 얘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7제곱이에요. 오, 좀 안 맞다. 2제곱이에요. 오케이?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됐을 때 mn이 2개 이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봐보자. 하나의 함수의 값으로 결정이 돼서 mn의 값이 하나만 나와요? 여러 개 나올 수 있지? 이거는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값이 같을 때 그때의 x의 값은 유일합니다 라는 게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야. 알겠어요?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대우명제로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기억하면 돼. 오케이? 다음 봅시다. 뭐라고? 19번? G2를 구해주세요. HG2를 구해주세요. 이놈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그러면은 역함수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 이거야.
G2를 A라고 놔두면, 오, 이런 문자 있어. K라고 놔두면 FK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의 K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런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월등히 빠를 것 같은데? 얘를 어디에 넣을 거냐면 여기에 넣을게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네. gx를 그냥 넣을게요. 그러면 hgx는 무엇이 되냐면 f랑 gx랑 합성을 시키면 이건 어떤 값으로 나오지? 2의 f랑 gx를 합성을 시키면 이건 어떤 값이 나와요?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을 때 합성을 시키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함수를 구할 수 없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맞겠네. 이거 페이크로 그냥 넣어놨네. 이거 안 넣어놨으면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얘 들어서 어려웠을 것 같아.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구해주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는 뭐가 될 거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는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랑 2의 이쪽 파트예요. 그러면 gx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내가 이거 엎어서 그린 적 있던가? 있어. 있으면 이렇게 나 해석해도 돼? 한번 해보자. 안 된다 그래도 할게. 이제 이게 값이 달라질 거거든, 실제로. 근데 이제 이 함수의 값이 x의 값을 이쪽으로 집어넣었더니 이거야. x의 값을 지금 이렇게 넣었어요. 나오는 함수의 값이 이거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x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파트가 돼야 돼. 그래요? 그러면 이 함수의 값들은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알았어, 안 할게. 얘가 뭐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아입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이 gx라는 함수가 3을 기준점으로 0이랑 a를 지나치는 이러한 함수야. 0이랑 a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축 말고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있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 t가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는 2라고 했을 때 얘가 실근이 존재해도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더 위쪽에 있거나 2보다 더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접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건 상관없지?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합성함수를 내가 이제 그래프 엎어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면 그거를 내가 주구장창 보여줄 거야.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계속 보여줄 거거든. 너희들이 모르겠으면 익히세요. 이거 익혀. 죽어도 깨나 익혀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수투 설명할 때도 그걸로 설명할 거고 미적분 설명할 때도 그걸로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그걸 설명하면 편한 경우들이 많아. 뭐 하에서는 조금 애매하지만 하에서는 조금 애매하지만 수투나 미적분에서 그걸로 설명하면 굉장히 유용한 경우들이 많고 해석이 상당히 빨라져요. 작년 수능 문제도 그걸로 해석하면 굉장히 빨라졌거든. 수능 문제인가? 재작년 수능 문제인가? 작년 수능 문제야. 오케이? 극대극소를 찾는데 그걸 찾으면 굉장히 빨라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형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봐보자. 항등함수가 된대. 이게 항등함수가 되겠대. 그러니까 1, 2, 3, 4를 A에서 B로 보내는데 다시 A로 갈 거야. F가 먼저, G가 나중에.
F가 먼저, G가 나중에. 1, 2, 3이에요. 순서쌍의 개수 구해주라고? 항등함수가 되면 자기 자신으로 가면 되지 않냐. 얘가 결정되면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자동으로 결정돼? 그렇지? 그러면은 1, 2, 3이 1, 2, 3, 4로 1대1 함수가 되는 개수만 찾으면 되겠네. 뭐요? 4, 3, 2. 오케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바로 거꾸로 가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래요? 다음 봅시다. 그래서 3을 왜 곱해? 그러네요. 미안. 이거 너희들 자주 틀린 건데. 나머지 하나 원소 있잖냐? 반드시 보내야 돼요. 오케이? 그러네. 이를 반드시 곱해야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알겠어요? 실제로 너희들이 이거를 가장 많이 틀린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여기 뒤에 더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요거 어디 갔냐? 요거 어? 아직 뒤까지 안 갔구나. 요거 이게 이제 F는 1대1 함수이고 합성함수는 치역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냐. 그러니까 1, 2, 3을 1, 2, 3, 4로 보내는데 그 다음에 1, 2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얘를 보낼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총 몇 개가 있냐면 3, 4, 3, 2개 있거든. 아무렇게나 그냥 보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다음 것을 1, 2로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두 개로 보내는데 이 치역, 이 공역과 같은 형태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두 개로 보내는 건 굉장히 쉬워. 세 개로 보내는 건 조금 어렵거든. 근데 두 개로 보내는 건 쉬워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로 갈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야. 세 개의 원소가 1 아니면 2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로 몰리는 경우 두 가지를 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몰리는 경우, 1로 몰리는 경우, 2로 몰리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뭘 하나 안 보냈어요? 1을 안 보냈잖냐? 이걸 반드시 곱해줘야 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틀리니까 이 형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나머지의 원소도 반드시 보내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걸 어떤 문제로 바꿨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세 개로 바꿨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이 원소가 5개로 늘어났을 때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냐? 들어.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를 풀어보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이 F를 보내는 게 총 몇 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만큼 있어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 세 개를 보냈는데 이 세 개가 이 세 개로 다 보내줘야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좀 바꾸자. 이 네 개가 문제를 바꿨어.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얘가 네 개가 이 세 개로 다 보내줘야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얘가 세 가지고 세 가지고 세 가지고 세 가지 보냈는데 하나로 몰리는 경우를 빼면 안 돼. 왜냐면 얘가 어떤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개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잖냐? 그럼 이 경우가 안 되니까 얘는 애초부터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네 개를 보내는데 어떤 거 하나는 이 네 세 개가 다 선택되려면 어떤 거 하나는 두 개가 가야 돼요. 그렇지? 어떤 거 하나는 두 개가 가야 돼. 그러면 얘로 가는 두 개의 원소를 네 개 중에 선택하네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선택됐어요. 나머지는 보내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2 곱하기 1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졌어. 나머지 하나의 원소를 보내줘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알겠어요? 이게 조금 어렵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데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5개의 원소를 얘로 보내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함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요? 이거는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 3개가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2개 가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나눠야 돼. 세 개가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있다면 세 개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세 개가 한꺼번에 가는 경우를 선택하면 세 개 중에 한 개, 5개 중에 세 개가 한꺼번에 가는가 5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보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두 개 가는 경우는 5개 중에, 이게 세 개 중에 두 개 가는 경우를 선택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개? 5개 중에 2개는 일로 가고, 5개 중에 2개는 얘로 가요. 5개 중에 2개는 일로 가고, 5개 중에, 아니, 나머지 3개 중에 2개는 이로 가.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거니까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그냥 내가 조합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함수 문제를 낼 때 조합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게끔도 나와요. 이게 개수가 몇 개 안 되지 않냐? 혹시 2 해봤자 10개밖에 안 돼. 10개를 셀 수 있게끔 나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나올 때는 실제로 셀 수 있는 개수로 등장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곱하는 개수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있잖냐? 그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실제로. 근데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합니다. 라는 것은 이것도 배운 거야. 곱하기 3이잖냐? 그냥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라는 게 세 중에 하나 선택한다라는 거잖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 배웠을 뿐이야. 이것은 직접 나열해서 구하는 게 경우의 수를 배우기 전 과정이에요. 오케이?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세 개가 다 선택될 수 있는 경우를 나누고, 그러니까 3 플러스 1 플러스 1, 2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경우를 나누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분할과 분배라고 얘기해. 오케이? 교육까지 빠졌거든? 이게?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에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알겠어요? 나눈 다음에 다시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문제는 한번 너희 시험 볼 때 계속적으로 내가 넣을게요. 그래, 너희들이 안 까먹지. 분할과 분배에 대한 문제는 내가 안 까먹고 낼게요. 저거 나와요? 이거까지 왜 빠졌지 않나요? 뭐라고? 시험에 나와요, 학교 시험에. 학교 시험에 이게 교육까지 빠졌거든? 학교 시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냥 이게 이제 옛날에 이거였거든? S, N, R 이거였거든? P, N, R 뭐 이런 거였거든? 자연수의 분할, 이 분할이 두 개가 있어서. 근데 이 분할까지는 너희가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나도 이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용어를 안 쓰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만 살짝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데 그냥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요. 봅시다. 함수는 마무리 짓고 시작. 몇 문제 안 남았거든. 많이 남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좀만 쉬었다 하자. 아, 그래. 맞아요.